그러면 저희 오늘 교육 중에 그 질의신상에 대해서 좀 응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사항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의 비산 노출 시설 신고 여부, 그 비산 노출 시설의 시설 관리 기준 단서 규정을 보시면 그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그 비산 노출 시설의 경우에는 공정 배출 시설의 시설 관리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제 밀폐된 공간은 이제 세부행 지침의 해석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육면이 잘 막혀 있고 개방면이 있어도 그 음압을 유지하는 공간, 그리고 안에서 발생하는 관리상 물질이 전량 방지소로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 안에 비산 노출 시설을 넣어서 신고를 하고 누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밀폐된 공간 안에 그 비산 노출 시설이 있으면 누출 이제 관리 대상 물질이 누출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방지소로 다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밀폐된 공정 배출 시설 안에 있는 비산 노출 시설은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응시설 전단의 투입 공정 신고 사항입니다. 보시면은 반응시설의 인력으로 이제 투입을 하는 경우에 그 반응시설 상단에 그 맨홀 뚜껑을 열고 이제 유기용제를 투입하는 경우에 포집시설이 있어도 투입시설을 별도 신고해야 되느냐. 반응기 상단에 맨홀 뚜껑을 열고 관리 대상 물질을 넣게 되면 그 맨홀 뚜껑 부분을 투입 시설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질의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요런 경우인데요. 요런 경우. 지금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렸던 취지는 좌측의 사례입니다. 좌측의 사례. 좌측 그림 보시면 반응기 자체가 관리 대상 물질 그 배출가스 덕트라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입구 상부에 포집 시설이 있는 경우에 반응 시설과 투입 시설을 신고해라라는 라는 이제 의견입니다. 근데 업체 입장에서 질의하신 경우는 이제 그 우측의 경우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반응 시설에 대해서 방지 시설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신고한 시설이 이 우측 시설의 경우로 신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시설의 경우에 반응 시설의 그 방지 시설 연결 처리는 투입구 상단의 포집 시설로 이제 통해서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뭐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 반응 시설은 방지 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시설 자체가 방지 시설 연결되어 있지 않고 투입 시설만 이제 방지 시설에 연결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응 시설에 대해서 좌측 그림과 같이 덕트를 설치해야 할 것인가? 공정 배출 시설들 중에는 배출가스가 발생하는 설비에 대해서 방지시설 연결 처리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설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배출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시설은 굳이 밀폐로만 운전이 된다면 방지시설을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우측의 그림과 같은 반응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고 있을 때 배출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러니까 양압이 안 걸리는,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발생돼서 내부 압력이 올라가는 설비가 아니라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반응 시설과 투입 시설을 신고하되 반응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 배출이 없음이라고 시설 관리 기준 그 적용 내용에 신고를 하면 될 사항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부에 포집 시설이 하나 있다고 해서 반응 시설이 방지 시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구조가 방지 시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설비를 가동할 때 맨홀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측 그림과 같은 설비에 대해서 반응 시설이 방지 시설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교환기 신고 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이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이제 정유 공정이나 이제 케미컬 쪽에 있는 공정의 열교환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열교환기로 신고하면 되는데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고지고대로 들으셔서 좀 다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튜브 타입은 열교환기로, 반응기의 열교환기는 공정배출소 열교환기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던 부분이에요. 답변을 드리면 모든 열교환기는 공정배출시설 열교환기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존에도 열교환기의 시설관리 기준이 시행되지 않았던 때에도 이 시설을 그냥 공정배출시설로 신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이제 공정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배출시설이자 열교환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열교환기로 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침 내용에 따라서 열교환기는 무조건 세부시설에 공정배출시설 가로치고 열교환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교환기의 TOC 측정 여부, 이제 질의 주신 내용이 반응기에 스팀이나 온수가 들어가는데 자켓 냉각수를 측정해야 되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냉각수가 들어가는 설비는 냉각수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스팀이나 온수가 들어가는 설비가 있다는데, 자켓에 스팀이나 온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정 내부에 스팀이나 온수가 들어가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자켓이 여러 단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하신 분이 나중에 유선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예,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고. 기본적으로 열교환기라고 하는 거는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냉각수가 간접 냉각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 만약에 냉각탑이 아니고 스팀이 들어가는 설비라고 하면 그건 열교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외부 부상 지붕 저장 시설의 밀폐 장치 신고 수량,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외부 부상 저장 시설 1개소당 밀폐 장치는 8개가 신고돼야 됩니다. 8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설치 명세서 중에, 비산배출 설치 명세서 중에 시설명은 무엇을 기재하나요?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부적으로 시설 아이디가 있으신 경우에 시설 아이디를 써주시면 돼요. 시설 아이디. 그리고 시설 아이디가 없으시면은 주요 배출 공정하고 동일한 명칭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반응 공정, 혼합 공정인데 아이디가 없으면 그냥 시설명에도 반응 공정, 혼합 공정을 동일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시설명을 물어보셨는데, 세부 시설명은 지금 요렇게 질의하시면은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제 세부 시설명은 해당 시설이 법적인 비산배출 시설 카테고리에 어느 시설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섹션에 저희가 1업종, 3업종의 비산배출 시설, 세부 시설 작성해야 되는 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 작성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시면 따로 유선 연락을 주시고요. 어떤 사례별로 좀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표대로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표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절대로. 그 다음에 이동형 용기의 신고 여부가 있는데요. 말통이나 드럼. 지금 공정배출시설에 이제 17년도에 신설된 기준인데요. 드럼통 등의 이동형 용기의 경우 이제 뚜껑을 덮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드럼통 같은 용기는 이동형이고 계속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비산배출시설의 어떤 시설 구분은 실제 있는 시설, 그러니까 위치랑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동형 용기는 위치가 계속 바뀌고 이제 저장하는 구역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를 해라라고 안내를 드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제 관리 기준만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장 내부 안에 이제 드럼통 같은 거를 임시로 어느 구역에 쌓아놨을 때 뚜껑을 덮어라라고 하는 관리 기준입니다. 저희 지금 시설 관리 기준을 보시면은 각 비산배출 시설별로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고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이제 명확한 시설들, 뭐 공정 배출 시설이나 저장 시설들은 이제 시설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비산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말통이나 드럼의 경우에는 관리 기준만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별도로 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외부 부상 지붕형 저장 시설의 누출 측정 부분인데요. 그 VOC 측정 시 밀폐로 면제를 처리하는데, 외부 부상형은 밀폐 공간인데 이 부분을 측정해야 하나요? 이 부분의 면제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보시면은 이제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비산 누출 시설이 밀폐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면 공정 배출 시설의 시설 관리 기준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공정 배출 시설을 밀폐된 공간에 설치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저장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부 부상형을 밀폐 공간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그 산업안전이나 산업안전이나 이제 소방법 관련해 가지고 외부 부상의 부상 지붕 에어리어를 밀폐 공간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법규에서 밀폐 공간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그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부에 대기가 오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시설관리 기준에서는 외부 부상 지붕형의 누출원에 대해서는 이제 비산 누출 시설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누출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산 누출 시설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성립이 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출 측정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산업안전법이나 소방법에서는 밀폐 공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밀폐 공간은 공정 배출 시설이 밀폐된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공정 배출 시설이 밀폐된 공간조차 이제 그 개방면이 다 막혀 있어야 되는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적용해도 외부 부상 지붕 밀폐 공간을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비산 누출 시설의 그 누출 기준을 면제해 주는 것은 비산 누출 시설에 한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외부 부상 지붕의 누출원은 이제 비산 누출 시설의 시설 관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부 부상형 지붕의 이런 누출원들은 누출 기준 농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누출 점검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방식도 기본적으로 비산 누출 시설의 카테고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누출 기준 농도가 따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분리해서 비산 누출 시설하고는 다른 기준이다라고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변경 신고 대상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비산 배출 시설비와 분류가 동일한 비산 배출 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가 10% 이상으로 변경 계획 여부. 여기서 이제 시설 개수의 누계. 이 부분은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을 제가 지금 화면에 못 띄워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81페이지에 있고요. 81페이지에 중간 단락에 보시면 비산 배출 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비산 배출 시설은 시설 관리 기준 상에 비산 배출 시설 분류로서 공정 배출 시설, 플레어 스택 저장 시설, 육상 출하 시설, 폐수 처리 시설, 비산 누출 시설, 비산 먼지 배출 시설, 소결로, 코크스로, 용광로, 전로, 전기로, 세정 시설, 용해로, 옥내 도장 시설, 야외 도장 시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시설 용량의 합계는 비산 배출 시설별 용적, 면적, 마력 등 동일한 용량 단위를 쓰는 시설의 합계를 말하고요. 시설 개수의 누계는 비산 배출 시설 관리 기준 상에 비산 배출 시설별 시설 수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정 배출 시설하고 저장 시설하고 비산 누출 시설을 신고하신 경우에 이제 그 누계를 보는 개념은, 만약에 공정 배출 시설이 10개가 신고되어 있는데 1개소를 증설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공정 배출 시설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시설별로 따로 따집니다. 시설별로 공정 배출 시설 안에서 10%, 비산 누출 시설 안에서 10%, 그 다음에 저장 시설 안에서 10%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시설별로 따진다. 그 다음에 시설 누계는 이제 시설 종류별로 개소수를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 시설 내 비산 누출 시설 신고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읽어볼게요. 저희가 습식 도장 사업장에서 20리터 페인트 통에 수작업으로 혼합한 뒤에 정량 펌프를 이용해서 도장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도장 시설 하나당 펌프와 밸브가 각각 한 개씩 설치되어 있다. 해당 도장 시설에서 펌프와 밸브 또한 비산 노출 시설로 선정해야 하는지요? 혹은 도장 시설의 일부로 해석하여 도장 시설만 시설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대부분 그 도장 시설에서 도료를 사용하실 때는 배합을 하고요. 그 배합된 도료를 별도의 배관이나 이제 그 배합된 도료를 직접 들고 가서 도장 시설 안에서 쓰십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배합하는 공간 시설에서 도장 시설로 연결되는 어떤 이송 라인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동으로 이송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이송되는 라인을 비산 노출 시설로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배합이나 분사 이것들을 다 도장 시설 안에서 하시면 이거 제일 앞전에 이제 질의사항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도장 시설이 또 밀폐된 공간이라고 한다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비산 노출 시설을 쓰는 이제 밀폐 공간 내에 있는 비산 노출 시설 개념이기 때문에 비산 노출 시설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항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 도장 밀폐된 공간으로 이제 되어 있는 도장 시설 내부에서 이러한 밸브 펌프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 마지막 질문 사항은 예스가 되는 거겠죠. 혹시 도장 시설의 일부로 해석하여 도장 시설만 시설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케이스로 별도의 배합실에서 배관을 통해서 도장 시설로 연결하는 경우에 배합실과 도장 시설 사이의 이송 배관은 비산 노출 시설로 신고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많이 가보면 배합실이 있는데 배합실에 포집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업장 한쪽 귀퉁이에서 배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이제 그 배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산 행위에 대한 시설을 신고를 누락하신 경우이고 포집 시설이 없는 경우는 이제 포집 시설 미설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술 지원을 다니면서도 계속 설비를 개선하도록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정기 점검이나 부시 단속 때 이제 확인이 된다면 좀 지적받으실 수 있겠죠.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비제조 구역 내 펌프인데요. 예. 비제조 구역 내 펌프. 예, 비제조 구역 내 펌프에 대해서는 지금 이중실 기준 적용을 안 하죠. 이 기준의 취지는 좀 쉽게 얘기 드리면 이제 그 펌프 중에 이제 그 원심 펌프죠. 원심 펌프인데 이중실을 부착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비가압형 완충유체 비가압형 펌프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완충유체 봉인 시설이 있어요. 리저버 같은 완충유체 버퍼 솔루션 리저버가 있는데 이제 더블실 사이에서 누출되는 관리 대상 물질이 그 리저버를 통해서 상부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조 구역에서는 그 배출되는 구역을 플레어 스택에 물려요. 플레어 스택에 물리는데 비제조 구역 같은 경우는 제조 구역과 구분이 되고 그 일정 간격 이상 떨어져 있는 약간 원격지 또는 도로로 구분된 별도의 저장이나 출하만 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경우에 플레어 스택으로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덕트 길이가 뭐 수 킬로미터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관리 기준을 제정할 당시에 이제 업계의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비제조 구역의 펌프에 대해서는 더블실 펌프라 하더라도 플레어 스택에 물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중실의 규제를 이제 면제해 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취지고요. 질의 내용 보면은 생산동과 덜 떨어진 곳에 따로 규모 미만 저장 시설과 연결된 펌프실이 있는 경우 비제조 구역을 볼 수 있나요? 지금 펌프는 비산 배출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받는 기준입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비산 배출 시설의 용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사례와 같이 40루베 미만의 저장 시설에 연결된 펌프라 할지라도 관리 대상 물질을 5%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게 비제조 구역에 놓여 있느냐 제조 구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의 적용 여부가 판가름이 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이 규모 미만의 펌프가 있는 구역이 비제조 구역이냐 제조 구역이냐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펌프에 대해서 뭐 이중실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펌프가 있는 구역이 제조 구역이라고 하면 이중 봉인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 플레어에 물릴 수 없으면은 가압형으로 설치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마그네틱 방식이나 뭐 캔드 모터 방식을 설치해야 되겠죠. 예. 이 부분은 1업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업종은 아닙니다. 3업종은 이제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신규 설치된 펌프나 이제 그 누출 기준 정도를 초과하는 펌프가 이중실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랑은 별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질의가 몇 개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화면은 못 띄워드리지만 좀 읽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이것도 좀 질의를 좀 잘하셨는데 무기 금속을 취급하는 공정 배출 시설에 연결된 냉각탑을 신고해서 연일에 TOC 측정해야 되느냐? 지금 이거를 질의하신 취지도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세부행 지침 개정을 할 때 기존 지침에 있는 내용이 좀 본의 아니게 누락된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냉각탑의 경우에 이제 유기물질을 취급하는 공정배출 시설에 연결된 냉각탑에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19년도에 지침 개정을 하면서 그 문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빠진 이유가 그 이제 무기 금속을 취급하는 공정배출 시설에도 이걸 적용하려고 뺀 게 아니라 약간 좀 그 편집 과정에서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냉각탑은 냉각탑과 열교환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유기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한해서 적용이 될 겁니다. 됩니다. 지금 저희 그 유관기관 회의 때도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었고요. 내부적으로. 이번에 지침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다시 넣을 겁니다. 그 해석되는 방침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정 배출 시설 수는 적은데 관리 대상 물질 함량이 레시피가 너무 다양해서 물질 수지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신고 방법. 이 부분도 이거 제도 초기 때 많이 나왔던 질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공정 배출 시설은 하나인데 여기서 쓰는 함량의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쬐끄만 반응 시설에서 A 제품부터 Z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다 보니 관리 대상 물질이 5% 넘는 경우도 있고 안 넘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신고서에 기재할 때 요식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최소 최대로 해가지고 함량을 범위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별도의 물질 수지를 또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서에 기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는 별도로 이제 그 물질 수지 1번이라고 해가지고 100가지의 레시피에 대한 물질을 최소 최대로 그냥 솔팅 해가지고 한 줄로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신고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범위가 이렇게 적고 많은 거에 대한 부분은 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서 환경청에 수리를 받을 때 관련 자료를 들고 와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환경청 담당자분들께. 그렇게 해서 물질 수지를 좀 심플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비산노출 시설이 11개인데 1개 증설되고 1개가 폐쇄됐다. 그래서 변경신고 대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비산 배출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이제 변경 요건인데 비산 배출 시설이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지침상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설, 폐쇄, 교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1개가 증설되고 1개가 폐쇄됐기 때문에 그죠? 그 11개 중에 그 2개가 변경된 겁니다. 그 비율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11개 중에 2개가 변경된 겁니다. 그 비율을 계산해서 변경 신고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부연 설명 하나 드리면 지금 변경 신고 같은 경우는 그 변경 전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드리면은 시설을 그 어떤 변경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설 공사를 하기 전에 하시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경되고 나서 하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기로는 이제 가동 개시 전후로 해석하긴 합니다. 시설 설치할 때 관리된 물질을 취급하기 직전까지 좀 확장돼서 해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설비가 물리적으로 뭔가 변경되기 이전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변경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변경 신고 기한 초과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 결과, 그다음 질의 사항이요. 정기 점검 결과 밀폐 공간 안에 설치된 누출 시설에 대해서 신고하되 기준 적용에 밀폐 공간에 설치를 작성하라는 그 권고 사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뭐 변경 신고를 통해 삭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문구가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밀폐 공간에 설치된 누출 시설은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 정기 점검 때 약간 그 의견 전달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그 케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 나간 거에 대해서는 뭐 해당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좀 명확하게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이제 밀폐된 공정 배출 시설 안에 있는 비산 누출 시설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네, 질의사항이 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질의사항 있으시면 그 저희가 이제 교육 참석 요청 공문에 기재된 유선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해드리고, 뭐 법적인 유권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뭐 이제 환경부에 여쭤본다든지 유권 해석 요청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라든지 좀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응답 사항 마치겠습니다. 예.